(2026년 1월) 세계경제포럼과 맥킨지 헬스 인스티튜트가 낸 보고서 하나가 화제예요. 오늘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뇌 건강과 뇌 스킬을 합쳐서 요즘은 브레인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못 뺏는 능력이 따로 있어요. 셋째, 뇌에 제대로 투자하면 6조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맥킨지 헬스 인스티튜트랑 같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제목이 The Human Advantage, 인간의 강점이라는 뜻이에요. 요지는 이래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지금까지 그 무엇도 사람의 뇌가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대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뇌 건강과 뇌 스킬을 합쳐서 브레인 캐피탈이라는 새 개념으로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자본인데 특히 뇌에 집중한 버전이에요. 5가지 실천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뇌 건강 보호예요. 숫자로 보면 좀 놀랍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신경질환, 뇌졸중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24%가 뇌 관련이에요. 4명 중 1명 몫이라는 거죠. 치매 인구 1991년에는 65세 이상 1870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4900만 명이 됐어요. 30년 만에 160% 늘어난 거예요. 보고서에 따로 박스로 다룬 내용도 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면 인지 저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런데 여성 뇌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여성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 제대로 지도로 그린 연구가 2024년에야 나왔어요. 문제는 치료 격차예요. 전 세계 정부 보건 예산 중에서 정신건강에 사용하는 돈이 딱 2%밖에 안 돼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정신과 의사 1명이 100만 명을 담당해야 하고요. 신경외과 의사도 인구 10만 명당 1명이 목표인데 저소득 국가 중에는 이 기준을 채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잠깐 식품 전문가로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보고서 자체는 식단을 깊게 다루지 않아요. 딱 한 군데 미국의 포인트라는 대규모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신경보호식단, 운동, 인지훈련을 같이 했더니 노년층 인지기능이 좋아졌다는 결과예요. 여기서부터는 보고서 내용이 아니라 궁금한 식품 이야기에 영양신경과학 지식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신경보호식단이라고 하면 채소, 생선, 견과류, 베리류를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과 포화지방을 줄이는 식이 패턴을 말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랑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쌓여 있고요. 다만 정확히 어떤 식단 프로토콜을 썼는지는 원문 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니 이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레버는 뇌 스킬 육성이에요.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55개 나라 1000개 넘는 기업한테 설문을 해요. 2025년 조사 결과 2030년까지 근로자 59%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필요한 스킬이랑 미래에 필요한 스킬 순위를 비교하니 분석적 사고, 회복 탄력성,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상위권이에요. AI와 빅데이터, 기술 리터러시가 뜨긴 하지만 결국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뇌 스킬 어릴 때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하이스코프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은 연 7에서 10%, 캐롤라이나 프로젝트는 평균 13.7% 수익률을 냈어요. 중저소득 국가에서 양질의 조기 교육에 투자하면 1달러 넣었을 때 9달러로 돌아온다는 계산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웨어 기업 오는 직원들한테 셀프케어 프로그램, 코칭, 대인관계 훈련을 지원했더니 투자 대비 수익이 11.6배가 됐다고 해요. AI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2년 만에 7배나 중요해졌다는 조사도 있는데 결국 그 AI를 잘 쓰려면 사람의 판단력, 공감, 소통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연구예요. 사실 브레인 캐피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브레인 캐피탈 대시보드인데요. 100개 넘는 나라를 뇌 건강, 뇌 스킬, 뇌 친화적 환경, 정책 이렇게 4영역으로 점수를 매겨요. 네 번째는 투자예요. 문제는 뇌 건강 관련 사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투자자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예전 태양광, 풍력 시장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말해요. 그때도 정부랑 민간이 같이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면서 시장을 키웠거든요. 뇌 건강도 그런 혼합금융, 사회성과 연계채권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동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정부, 기업, 병원, 학교가 각자 따로 노력하지 말고 손잡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브레인 캐피탈에 실제로 관심 갖고 움직이는 조직이 대략 50곳 확인됐는데 북미랑 유럽에 많이 몰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뇌 스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나누고 힘을 모으는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천보다 판을 짜는 단계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기업이나 기관이 이걸 실제로 실천하려면 5단계를 거치라고 제안해요. 목표를 정하고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마지막에 잘 되는 걸 넓혀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 건강을 기초로 지키고 뇌 스킬을 평생에 걸쳐 키우고 브레인 캐피탈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보고서는 이걸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궁금한 식품 이야기에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요. 이 보고서가 경제 수치는 엄청 자세히 다루는데 정작 우리가 매일 뭘 먹고 어떻게 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뇌 건강의 시작은 결국 생활 습관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경보호식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